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LB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HLB와 관련이 된 항서제약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항서제약이 아무래도 이번에 재심사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빨리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겠고, 예, 그런데 이제 항서제약에서 과거의 그 FDA 경력자, 네, 이분을 이제 영입했다는 그런 건에 중국 외신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청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허가가 이루어지는데 청신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FDA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생각할 부분은 금투세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데 대통령이 그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네, 물론 요거는 이제 야당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만은 요건도 HLB로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9월에 일단 제출해가지고 11월에 되는 그런 일정과 9월에 제출해서 한 3월에 일단 승인받는 그런 일정 두 가지가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연말에 걸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연말을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항상 연말에는 이제 금투세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급과 그 주가 행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무상을 대폭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대박을 한번 내시고요. 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제가 드린 바대로 상서제약 관련해서 인사건의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 파이낸스 이스트먼이라고 중국 외신입니다. 중국 외신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그죠? 이 바이오로직스 욱시인가요? 네, 욱시 바이오로직스의 전 최고 품질 책임자인 XU 이장. 네,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네, 항루이 메디슨에 합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장으로 임명이 된 건데요. 네, 사장 다음이 부사장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FDA에서 과거에 수석 책임자 역할을 CMC 부문에 가지고 수석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FDA에서 CMC 파트에 있었는데 그냥 책임자도 아니고 수석 책임자라고 한다면 이번에 재심사 건과 관련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FDA에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승인 과정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중국 외신 파이낸스 이스트머니에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하고 상속세율 조정하는 그런 건의 얘기가 7월 30일 오전 10시 27분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걸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가 반드시 되는 거 아니죠. 역시 그 키는 야당에서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야당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유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를 단계적 유예를 확정 발표를 할 거다. 네, 이렇게 기사가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거 잘 아시죠? 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투세나 또는 아까 건과 관련한 이런 주변 HLB 주변을 둘러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HLB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자금을 많이 쥔 큰손 분들이 이제 많죠. 네, 큰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화가 덜 되기 위해서는 금투세권의 좋은 상황의 전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그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HLB에도 도움이 좀 꽤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공매도가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언제 이게 재개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을 일전부터 드렸고 내년 3월까지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겁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공매도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은 내년 4월입니다. 4월. 이것도 이제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죠? 네, 또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볼 때 우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렇게 자꾸 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지금은
단타 투자자들은 전부 축출됐고 중장기 투자자들만 현재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요. 거래 보면 알잖아요. 크게 밀릴 소지가 없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밀리다가도 이때처럼 두세 방 정도, 2, 3일 안에 두세 방 정도 내면서 50% 100%는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잘하게 이렇게 밀리는 부분을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수명 짧아집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8월 달에 시세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미팅 전에도 이런 큰 시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재심사 서류 제출을 한다면 8월 달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여기는 미팅에서 좋은 결과 나올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곧 8월 달입니다만은 재심사 서류 집어넣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것이 허가가 날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위로 솟구치는 그런 패턴이 분명히 나올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이때 솟구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파는 게 아니죠. 우리는 승인을 전제로 주식을 매수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죠? 공연히 매도할 이유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런 반전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8월 달에. 그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9월에 재심사 서류 넣는다고 한다면 벌써 8월부터 주가는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라는 말씀을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 중국의 국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이긴 합니다만은 미리 중국인들 움직이는 거 잘 아시죠? 10월 1일이 국경절 연휴 시작이라면 9월 한 20일부터 벌써 이제 이동이 될 거예요. 중국 인구는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우리가 봤었던 제가 말씀을 드렸던 9월 20일 안에 항서제약에서 재심사 서류 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 부분은 아마 맞는 기사로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전에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려서 그 기사를 보여드렸고, 앵구스 류죠. 앵구스 류에 의해서 기사 써졌던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9월 20일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9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작용되면서 8월 달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자잘한 흘러내리는 패턴은 부담을 전혀 갖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다만 이제 중간중간 외신이 터져 나오거나 기타 다른 상황이 항상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항상 보완을 해드리고 있죠. HLB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응원 문자도 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주가 자체에도 힘이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많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상 대폭 가능한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100~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 1000%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 7~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대개 500 내지 한 1000% 정도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 할 수 있겠어요. PBR 수준도 한 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 이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 괜찮고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최소 그 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종목을 좀 받고,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